그러면 이제 단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볼 때요? 단지 볼 때? 세대수? 세대수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지의 시세 그래프를 봐야 돼요. 시세 그래프. 네. 시세 그래프가 그 단지의 입지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값이 시세 그래프거든요. 네. 시세 그래프인데 시세 그래프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네. 그게 뭐냐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데 네.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크지 않는 미세한 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고 매매 가격이 그쵸.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요? 그 기간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0년 기간 동을 보면 그럼 네. 다 보입니다. 네. 네. 3년 이상만 보면 돼요. 네네. 3년 이상만 보면 되는데 10년 정도 봤을 때 가격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죠. 단지가 있죠. 네. 아니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 네. 변화가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가 있어요. 전세로 살면 괜찮아. 전세 살면 괜찮은데 근데 매매로 살기에는 입지적으로도 노후도도 네. 브랜드도 이런 거 너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고 네. 그 이 돈이라고 한다면 다른 단지에 다른 아파트 사겠다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네. 이걸 보통 흐르는 단지라거든요. 근데 어떤 단지요? 흐르는 단지. 흐르는 단지. 예. 근데 이 흐르는 단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의 흐름이 상승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요. 하락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 대부분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네네. 근데 특히 30대일수록 좀 더 소액으로 뭔가 내 집 마련에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흐르는 단지에 딱 걸렸을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나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기회에 네. 흐르지 않고 매가 상승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네. 발생한 거죠. 흐르는 단지의 특징은 그런 거죠.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작죠. 굉장히 작은 게 특징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세로는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예. 내가 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보자가 여기 흐르는 단지에 갇힐 가능성이 많죠. 많죠. 예. 근데 문제는 상승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하락장에서는 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네.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네. 전세가 밑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오로지 내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죠? 엄청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고 뭐 갭이 적다 하는 단지에 무분별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현재는 내가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하겠지라고 네. 해서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높게 전세가를 준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옆에 있는 단지를 사겠어. 왜 상장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나는 이 단지는 사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단지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흐르는 단지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이게 비슷한 주기로 흐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상승할 때는 높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상승한 만큼 또 빠지는. 네. 네. 그러면 이런 단지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승의 기울기 흐름이 크지 네. 않는 단지 두 단지라고 한다면 네. 어떤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빠졌을 때 사가지고 좀 올라갔을 때 팔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단지의 특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네. 매가가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인데 네. 투자자들이 들어나고 나서 실수요자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이거를 네. 팔려고 했을 때 그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네. 그 가격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코인 같은 단지네요. 그쵸. 맞아요. 코인. 요즘 좀 무섭게 변하고 있는 코인.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상승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타이밍적으로 네. 내가 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시기를 놓쳐버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먹었던 거 다 하락장을 똑같이 그렇게 같이 받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폭은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거의 제로 베이스식으로 간다. 왜냐하면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로 베이스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역시 기후비용적인 측면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네네. 다만 이게 꼭 안전하다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상승장 때 들어가서 매가 상승 높게 올라왔는데 네. 하락장 때 그 네.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 그러면 오히려 흐르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질 폭이 떨어질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얘는 역전세란만 걱정되는데 네. 얘는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단지의 특성을 보이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를 했을 때 2년만 해도 4년 이내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단타를 해야 된다. 그죠.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뭐 당타라고 한다면 네. 뭐 2년 이내도 있으니까 네. 2년에 4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쵸. 그냥 한 주기 정도 돌린다. 네, 전세 한 그렇게 바퀴.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전세 한 바퀴 돌리면 네, 4년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그 오히려 그게 그런 게 이제 이게 등락이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전세가율이 높냐 높지 않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상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의 특징이 실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네. 두터운 건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굳이 그 지역 내에서 내가 그 단지의 아파트를 살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지역들이 보통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그런 경향이 큽니다. 네네네. 그죠. 지방에는 파견 나간 사람들은 다 전세사니까. 그쵸. 일단은. 네. 반대로 완전히 반대인데 네. 그 지역의 단지가 투자 가치성이 즉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투자 네. 가치성이 굉장히 큰 단지일 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 지금 매매하고 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투자적 관점에서 전세는 실거주 수요를 말하는 거고 그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 가격 상승폭보다 매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그만큼 더 가수 수요가 네네. 많이 붙었다라는 반증이기 그죠,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낮다고 해서 투자 가치성이 무조건 크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또 어렵죠. 네. 근데 그래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가장 황금 그래프냐? 네. 황금 그래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있죠. 네. 그 황금 그래프가 네. 매가가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서 하락을 하지만 네.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의 상승의 주기보다 하락의 주기가 짧고 네. 매가 상승의 기간 동안의 폭보다 하락의 폭이 기간이 더 짧은 거. 네.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지만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네네.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네네네. 이런 모습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단지의 대표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라는 거죠. 서울인데 그러면 지방 중에서 네. 이런 단지의 흐름의 그래프들이 보이냐 보이지 않냐 놓고 봤을 때 지방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단지의 특성이 다 나타납니다. 지방에서도. 예. 네.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고 네. 그리고 지방 지역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대장 아파트 네. 내지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네. 예. 그러면 어떤 그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에 A라는 동이 있는데 A라는 동이 하나하나 아파트만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같이 인근에 있는 같은 아파트 같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대장 아파트만 생각하잖아요. 네. 인근 아파트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흐름은 같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어떤 단지가 그 지역 내에서 투자 가치가 있고 그리고 흐름을 견인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지역마다 지역에 대한 평균 시세에 대한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부동산 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아시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지역구를 찍으면 현재 네.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큼 상승했고 하락했고 이런 것들 다 보이거든요. 네, 네. 보이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각각의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네. 비교하면 단지별로 시세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단지별로 시세 그래프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지역은 어떤 단지는 굉장히 네. 이른 시기에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된 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매가가 올라간 단지가 있고 네. 그랬었을 때 그 지역 내의 평균 그래프의 매가 상승한 시점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2019년 이전부터 네. 상승한 단지가 있는 반면에 먼저 움직이는 단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먼저 움직이는 게 있는 반면에 나중에 그렇죠. 움직이는 나중에 것도 있죠. 움직이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먼저 움직이는 단지 내 동이 그 지역의 시세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라는 거죠. 네. 그랬었을 때 그럼 내가 그래프를 봤는데 매가의 상승 비슷한 가격이에요. 현재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 비슷한 가격이야. 근데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먼저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단지가 네. 뒤에 나타났던 단지보다도 앞으로 매가 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애니까 얘가. 그쵸. 대장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같은 가격을 하더라도 네. 얘는 지금 먼저 움직였던 거는 네. 그만큼 가격이 먼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얘는 이제 움직여가지고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얘가 그동안 올라갔던 폭보다 얘가 올라갔던 폭이 더 적을 거 아닙니까? 네. 뒤에 올랐으니까. 네, 네. 근데 현재 지금 가격은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항상 고민할 때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단지가 좋냐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같은 가격일 때. 그렇죠. 같은 가격일 때. A 단지, B 단지가 같은 가격이야. 그렇죠. 둘 다 10만 원이야. 네. 그러면 먼저 10만 원에 도착한 애가 더 좋은 애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기간 동안에 상승이 돼 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움직였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그 동이 대장의 동일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네. 왜? 아니 대장 동이 안 하더라도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먼저 붙었던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또 높게 나타날 수 상승이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가격이 동일하지만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원래 얘가 먼저 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거를 가격적으로 보여줬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의 가치 결과값은 시세예요. 네. 그 시세고 그죠. 그 시세가 언제 먼저 움직였냐, 얼마나 움직였냐, 네.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네. 같은 가격의 단지를 선택했을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선택의 어떤 방법이 더 쉬워지는 거죠. 지방을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지방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방은 이제 아니 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제 상승이 시작한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늦게 시작한 데는 더 빨리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늦게 시작했던 지역이 빨리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같은 지역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서울이다. 네. 그럼 서울 지역에서 빨리 올라갔던 지역과 그 뒤에서 따라 올라왔던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따라 올라왔던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입지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투자 가치가 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 가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이게 이어서 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느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 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A 지역일 거 아닙니까? A 지역인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단지를 먼저 봐요. 이렇게. A 단지, B 단지. 그죠? 단지가 제일 처음 보이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이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네. 이게 구면 구, 시년, 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 A라는 시에 살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내가 지금 그 수도권 A라는 지역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단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네. A 지역 중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는 것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기준점.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장 아파트의 현재 시세의 어떤 그 기준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즉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죠. 네, 네. 그럼 정확하게 A 지역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보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A 지역 내에서 일단 대장 아파트를 찾고 네. 그러면 이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세가 가장 많이 높은 네. 가격을 대장 아파트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근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시세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핵심 어떤 학군을 포함을 해서 핵심 관심 지역 대장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외곽 지역에 택지가 공급이 됐던 거였죠. 네. 그러면서 신축이 공급되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신축으로 공급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는 있어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근데 막상 거기 들어 살려고 하다 보면 아파트만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 네. 학군도 인프라도 없어. 네. 그러니까 실수요층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 시점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가 다시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이 분양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매매 가격이 높은 네. 그런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인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네.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들은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왜 대장 아파트를 찾냐?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그 지역 내 호재에 있어서 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A라는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죠. 만약에 대장 아파트라 그러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대장 아파트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세대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 선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대장 아파트를 한다면 하나의 아파트가 단지가 높은 게 아니라 네. 그 대장 아파트가 갖고 있는 동 지역의 평당가가 높아요. 그러면 그 단지의 매가 상승이 높다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상 그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통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죠, GTX 그죠. 호재가 있을 수도 네. 있고 근데 또 개발 호재가 있을 수 네.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단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딱 해주고 이게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냐. 네. 그러면 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봤자 아무리 높게 가격 상승해봤자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아파트보다 높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매가 상승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상황을 형성돼 있는 거고 네. 그랬었을 때 대장 아파트를 통해서 이 기준점이 정해지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네.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임장 갔었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어. 비교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아파트에 비해서 대장 아파트에 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의 가치가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 대장 아파트는 호재를 받는데 나는 어떤 호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비교 분석 가능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이후부터 오르지 않는 오르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지금 전체 지역 중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을 찍고 네. 가격이 반등 쳐서 올라가는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네, 네. 한 98% 이상 거의 지금 다 올랐다 보시면 돼요. 오르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르는 폭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을 찍고 나서 매매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네.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천히 상승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방 아파트들이 그렇죠. 아니요. 지방도뿐만 아니라 네. 다 서울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9월부터 해서 네. 2016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네. 매가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그래프가 굉장히 기울기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요. 근데 2016년 넘어서 2017년 되면서부터 네네. 굉장히 가파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정상적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데 네. 지금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대비 상승폭이 너무 가팔라요. 그래프로 보면 거의 쭉 가다가 하늘 쭉 찔러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 내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풍선 효과에 의해서
특히 최근에 지방 시장의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네. 이것도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 네. 풍선 효과를 보이는데 그 공시가 1억에 네. 대한 취득세 네. 중과를 안 했던 것이 가장 크게 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오르죠 요즘에. 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포항, 네. 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매매 가격이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네. 한 1억 천 했던 게 지금 거의 3억 넘거든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